지난주 금요일 재판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보시면서 우리 호 대변인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3분의 시간을 귀한 3분의 시간을 달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드릴게요. 자, 3분 동안 말씀을 좀 해보시죠. 네. 백현동 사건의 이제 개요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네. 백현동 성남시 백현동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이죠. 네. 근데 이제 다 이제 지방으로 이전을 시키게 돼 있어요. 공공기관들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전북 완주로 혁신도시로 가야 됩니다. 네. 지금은 가 있어요. 이전했어요. 근데 가려니까 땅을 팔아야 되죠. 땅 팔아야죠. 네, 땅을 팔아야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8번이나 이게 공개 입찰을 했는데 유찰됐어요. 아무도 안 사겠다는 거예요. 왜? 자연 녹지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분류가. 그러니까 개발할 수 없는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여러 공공기관들이 땅을 좀 팔고 갈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용도를 상향해 주십시오라는 이제 협조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협조 공문은 2013년에 협조 요청을 시작했고 2014년에 1월, 5월, 10월 3번 공문을 성남시에 보냅니다. 이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안 그러면 국가의 손해가 되는 것이니까. 성남시는 그럼 어떤 입장이냐? 성남시 입장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지 거기가 빈 땅이 안 되고 그냥 흉물처럼 방치돼 있으면은 성남 시민들한테도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 뭐 아파트를 짓든지 기업이 들어오든지 하려면은 용도 상향시켜 줘야 되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성남시가 꿈쩍을 안 해요. 꿈쩍을 안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에 안 된다라고 거부하는 회신만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은 2단계만 올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2014년 내내 안 돼요. 꽉 막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2015년 해가 바뀌면서 놀랍고도 의심스러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015년 1월에 갑자기 성남시가 공문을 만듭니다. 검토 보고서예요. 4단계를 올려주는 내용입니다. 4단계 올려주죠. 4단계. 2단계에서 4단계 올려주면은 용적률이 2배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몇 천억 원이 거기 이제 그 돈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문을 만든 직후에 땅이 팔립니다. 누구한테 팔리냐? 아시아 디벨로퍼. 아시아 정바울 디벨로퍼라는 사장.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주인인 회사로 2,100억 원대에 헐값에 팔리는 거. 왜냐?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용도 상향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2015년 1월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열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김인섭이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되는 거예요. 영입돼 있죠.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의 201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했고 2010년 14년에도 계속해서 깊숙하게 관여를 했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성남시 태도가 돌변해서 1월에 공문 만들고 4월에 이재명 시장이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5개월 지나서 9월에 용도 상향이 이루어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결국 김인섭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80억 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지금 재판 징역 5년 받았죠. 2심까지 다 이제 유죄 판결 받았고요. 3심 마지막 이제 판결 남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정진상이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진상 실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담당 팀장한테 우리 인섭이 형이 그 백현동에 사업을 할 거니까 당신이 좀 잘 챙겨줘야 돼. 그래서 이 팀장이 승진을 했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남아 있어요. 그 얼마 뒤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 챙겨주라는 뜻이구나라고 이해를 했다. 법정에서 다 증언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렇죠, 어디 그냥 그렇죠. 보도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임대 아파트 비율을 처음에는 100%로 하겠다고 그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 아파트. 근데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임대 아파트 비율이 10%로 줄어버리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민간 분양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임대 아파트 123채인데 10%가 그 중에 23채는 임대 아파트인데 로얄층, 그다음에 펜트하우스예요. 23채가. 근데 그거를 모집 공고도 안 해요. 우리가 임대할 거다라고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집 공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부터 뭔가 로비용으로 해놨구나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제 추측이 아니라 이것은 SBS가 보도한 네. 그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처음에 같이 참여하겠다는 조건으로 용도 4단계 상향하겠다는 그 공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빠져요. 빠져. 네, 흔적도 없이 빠져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라는 그렇죠. 혐의로 이재명 그 시장이 기소된 것이고 여기에 이제 그 또 하나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는데 정바울의 증언인데요. 아시아 디벨로퍼. 이 사람들 재판 앞두고 있는데 이 사람 얘기가 김인섭이 200억 원을 요구했다. 인허가 대가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절반은 내 거고 절반은 두 사람이 가져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정바울이 그것은 이재명 그다음에 정진상인 것으로 생각했다. 이것도 다 기록에 남아있는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 이재명 시장한테까지 돈이 흘러 들어간 흔적은 검찰이 다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뇌물이 아니라 이제 배임 혐의로만 기소를 한 것인데 예. 사실상 이번 선거법 재판부가 이건 이재명 시장이 다 결정하고 결재한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상 유죄 판결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2014년 2015년 사이에 이 돌변하는 이런 사건을 가지고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국정감사장 생중계되는 데 나와서 그전 2014년 공문을 가지고 협박받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해줬다라는 거짓말이 얼마나 정말 사악한 거짓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분 조금 넘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